붙이고 싶은 마음 조급증이 그러한 결정을 하지 않나. 예, 그러다 보니까 밑에 부하들 입장에서 몇 개의 복수안을 가지고 결재를 받기가 어렵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A안은 이렇고 미사일을 쏠 것인가 말 것인가, 쏘면 언제 쏠 것인가, 핵실험을 하면 언제 할 것인가, 안 하면 또 언제 할 것인가, 다양한 정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단일안을 가지고 심기를 거슬리지 않는 정책 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밀어붙이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계속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후계체제 문제로 돌아오면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강 문제와 함께 강성대국 건설을 2010년까지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후계체제 문제에 관해서 매듭을 좀 짓고 싶은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인제 셋째 아들 김정은이 26입니다. 약관이라는 나이를 붙이기도 어렵고 북한 사회에서는 정말로 애들 취급받는 나이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의 모든 권력 자리는 중신제입니다. 80, 90 살아만 있으면 물리적인 나이만 가능하면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그것이 또 충성 경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 상층부의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는 중신제입니다. 60대에는 가서 명함을 내기가 어려운 70대, 80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에서 약관 26의 어린아이가 어떻게 권력을 이어받고 그것을 앞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관해서 김 위원장 밤잠을 못 잘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본인이 67년도에 당선전 선거부 과장으로 시작할 때만 해도 그가 후계자가 될 확률은 사실상 50% 미만이었다고 저희가 후세 평가를 합니다. 그 당시는 뭐 아시다시피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 삼촌이죠. 그 다음에 이복 형제가 3사람입니다. 폴란드 대사로 가 있는 김평일, 암으로 죽은 김경일, 또 여자 이복 형제 김경진 등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형제들 틈 그래서 본인이 그 곁가지들을 치러내고 권력을 장악하기까지 또 아버지 눈에 들기 위해서 했던 노력은 정말로 교활하고 보통 프로세스가 아닌 것을 봅니다만 이 셋째 아들이 과연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려고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후견인으로 장성택, 김경희 그 후견인 체제를 구축해서 군 이외 쪽은 장성택이 맡고 군부는 오늘 신문에 표되고 있는 오국녀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맡아서 후계 체제를 밀어붙이는 것으로 구도를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 고민은 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첫째 아들 김정남과 달리 고영희의 아들입니다. 위에 성혜림의 아들인 김정남하고는 배다른 형제들이죠. 자, 일단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셋째 아들이 되는 순간 둘째 아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권력 투쟁 과정에서 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호르몬 복용을 과다함으로써 다소 정서가 불안한 것을 보고 성격이 소심하고 여성스러워서 후계 체제에서 삼남을 제치고 자리에 앉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 둘째 아들도 사진이 복구가 안 될 정도로 내일에 쌓여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셋째 아들이 권력을 잡는 순간 둘째 아들이 무사치 못하리라는 것은 조선왕조 500년에서 봤기 때문에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권력을 좀 균점시키는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현지 지도에서 둘째 아들도 수행하는 사례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권력이라는 것은 균점될 수 없기 때문에 김 위원장 입장에서 어떻게 둘째 아들에게 무사한 지위를 보장할지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후계 체제의 결론은 권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쟁취하고 뺏는 것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후계 체제를 완성해 본들 셋째 아들이 노회한 정치군인 정치 권력을 다루지 못한다면 그 후계 체제의 세습은 이거 부모로 끝나고 집단 지도 체제로 흘러갈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3남 체제, 3남이 문제가 없고 대단한 지도자라는 것을 입증시키는 데 있어서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 25일 핵실험 이후에 평양시 군중대회에서도 여러 가지 유사한 문장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의 성공이 셋째 아들의 일도 있다는 식으로 미화시키고 선전하는, 그래서 권력을 떠맡을 능력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선전선동을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국내 언론상으로 3남이 확정이 됐다, 3남이 유력하다, 3남이 할 것이다라는 보도는 앞으로 그가 권력을 쥐고 흔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이 결국 최종적으로 달려있고요. 또 저희가 분석하는 시나리오는 김 위원장의 사망의 케이스별 시나리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네,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서든데스 시나리오로 갑자기 사망하는 돌연사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인지적 능력과 물리적 능력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작용해서 식물인간 시나리오로 영안실에 누워있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또 경증 시나리오라고 해서 인지능력, 행동능력이 다 멀쩡하나 오행이 여타의 부축을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권력성이 어려서, 경증 시나리오는 눈만 껌뻑껌뻑이는 시나리오를 봅니다. 행동능력은 전혀 없고 인지능력은 있어서 필담으로 여러 가지 지시와 통치를 하는, 그래서 김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 사망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서 또 후계 체제는 많이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북한 내부에서 셋째 아들이 상당히 유력하게 떠오르는 정도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혹시 미진한 부분은 제가 일단 보충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실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2006년 10월 9일날 핵실험했을 때 진도가 3.9였습니다. 그래서 3.9를 핵폭탄의 위력으로 환산해 보면 1kW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0.8 KT 정도로 저희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도 3.9에서 4.4에서 4.7, 우리나라 기상청하고 지질연구원은 4.4를 했고 미국 콜로라도의 지질 탐사는 4.7을 했습니다. 리터 규모가 왜 국가별로 틀리냐면 그것은 지역적으로 감지하는 그 시스템과 그 평가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확하다는 표현보다 어디서 파악하는 위치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4.4가 됐든 4.7이 됐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킬로톤으로 환산을 하면 한 6킬로톤 4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 하면 45년도 8월 6일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것을 제가 한 20KT 정도로 보는데 20KT와 비교해서 한 6KT 정도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1차 핵실험에 비해서 핵실험 능력이 굉장히 향상된 거죠. 핵실험하는 날 오후에 연변에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연변에 학교들이 다 수업 중에 놀래가지고, 물론 연변 지역은 뭔가 행동이 있을 거라는 통보를 받아서 연변시 당국들은 예상을 했는데